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쟁점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5일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증교사는 이제 선고가 좀 이렇게 무거운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제 기존에 4개가 있었고 어제 이제 검찰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제 추가 기소를 하면서 이런 이제 분위기에서 지난주 또 1차 관문에서 비교적 좀 무거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과연 25일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날 이제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미리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글쎄요, 그 재판 결과를 뭐 섣부르게 전망하는 게 쉽지 않아서 네. 그런데 저희들은 당연히 이 사건 자체가 뭐 녹취록을 들어봤지만 이재명 대표가 무슨 위증을 해달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증언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은 어떤 형태도 뭐 어떤 당사자에게 위증을 강요했거나 또는 뭐 그거를 도와달라고 어떤 식으로 이 대가를 지불한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증교사로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다시 들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이 문제로 또 재판에 세워서 기소한 것 자체가 저희는 정치적 기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조심스러운 입장이시고, 네,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은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 네. 저 1심 요즘은 전번에 선거법 위반도 법적 상식으로 보면은 결론이 대체로 보이는데 그동안 법원 재판이 약간 좀 출렁거린 예도 있었고. 네. 이재명 대표가 대부분에서 무죄로 받아온 경우도 있었고 뭐 등등 거기다 또 민주당에서 워낙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혹시 흔들릴 변수는 없을 것인가가 초점이었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법원으로서는 정상적으로 판결을 한 거고 다음 주 월요일 판결도 정상적으로 된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게 증거와 증언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진성 씨가 위증을 한 것이 이제 재판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계속 전화해서 본인은 증언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전화해서 증언을 하라고 그러고 본인은 또 아는 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는데도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이제 변론 조서까지 주잖아요. 네. 그거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증언해달라는 거였으니까 그게 있고 또 김진성 씨 본인이 위정했다라고 이제 자백을 했고 증언이 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유창훈 영장판사가 영장 기각하면서 이거는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니까 네. 다른 일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뭐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대체로 다 보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다음 주 25일도 유죄 판결 1심 선고 가능성이 이제 높게 점쳐진다는 말씀. 근데 그때 영장 기각될 때 유죄를 인정한 게 아니라 소명됐다고 했기 때문에 소명됐다라는 것은 중립적이죠. 그러니까 이 변론 그러니까 피고 측에서 입장이 소명이 된 건지 아니면 네. 이제 검찰 쪽의 입장이 소명이 된 건지 그건 이제 판사의 재량권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서로 간의 입장을 분명히 판사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인멸이나 이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검찰이 기존의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4개만도 이제 많은데 그 상황에서 오랜만에 또 추가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인데요. 이 시점에 나온 그걸 좀 어떻게 정치권에서는 해석할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 지금 검찰 수사를 제가 보기엔 한 3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종의 기우제 수사 아니냐. 끝까지 죄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뭐가 나올 때까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형평성 문제를 지금 심지어 여권 관계자들 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이런 분들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뭐 설사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떠나서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또는 명태균 씨 게이트 뭐 또 여러 가지 명품백 등등에 대해서는 다 불기소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거의 뭐 탈탈 털듯이 모든 걸 다 기소하는 것은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 두 번째 지적이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래 당초 경찰은 불송치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를. 근데 이걸 검찰이 다시 이제 재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하게 됐는데 그때 경찰에서 불송치할 때 그 이유인즉슨 이 법인카드 유형 과정에서 경기지사가 뭐 구체적인 지시를 했거나 또는 그 상황을 인지했거나 이런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건데 검찰 수사에서도 그게 소명되지 않았어요. 다만 해석의 여지죠. 해석을 그랬을 거라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한 건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 과정이 전부 다 좀 그 검찰이 자의적 또는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혔는데 증거 없이 의혹으로 기소하는 건 룰라 대통령 이제 사례를 좀 이제 빗댔습니다. 증거 없이 당시 이제 브라질 이제 검찰이 증거 없다는 건 은닉이다. 라는 이런 논리인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네요. 검찰이 그 수사를 진행을 해놓고 이게 기소를 할지 말지를 좀 기다리면서 그 김혜경 여사의 1심 재판 결과를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법원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근데 그 판결에 보면은 대체로 김 여사의 그 행위와 또 그 이재명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그런 그 혐의들에 대해서 법원이 대체로 다 인정을 했거든요.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검찰은 이제 자체 수사 결과를 가지고 그런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용인을 했거나 아니면 뭐 묵인을 했거나 네. 최소한 그 정도 관계다라는 그것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김혜경 여사 재판 결과를 보고 기소 결정을 내린 거죠. 만약에 김혜경 여사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든지 범죄성이 좀 약하다, 처벌 가능성이 약하다 이렇게 해서 털어줬으면은 검찰이 기소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법원이 그렇게 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 안 하기가 또 어려운. 그래서 했다고 보여지고 상세한 내용은 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봐야 되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검찰이 비교적 꼼꼼하게 팩트 체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네. 예. 김혜경 여사 이제 1심에서 이제 15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이제 예.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추가로 기소를 검찰이 한 것이다라는 예. 이제 논리신 거죠. 예. 네네. 이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법 재발의 그리고 이제 개헌을 통한 조기 이제 대통령의 이제 조기 선출 이런 이제 여태까지 큰 틀의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서 이런 그 전략이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뭐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아직 그 아까 뭐 몇몇 보도에도 나왔지만 우리 민주당의 당론으로 네. 임기 단축 개헌이나 또는 탄핵을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지금 이제 뭐 탄핵 연대 쪽으로 활동하는 분들 계시고 개헌 연대 쪽에서 임기 단축을 해서 하는 게 그 활동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당의 공식 입장은 현재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수용, 해병대 장병 관련 특검 수용 이것이 이제 당의 이제 유일한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당은 상당히 이제 지금까지의 기조에서는 조금 더 그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기 단축 개헌 또는 뭐 탄핵의 가능성이 훨씬 더
그런 쪽으로 그 당론이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걸 떠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선 기존에 조금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더 그 나이브하게 했던 것 같아요. 좀 쉽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아서 무죄 판결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네. 당초 제가 당 쪽에 알아봤을 때도 당에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물론 15일 그 선거법보다 25일 위증교 사건을 조금 더 우려는 했지만 네네. 우려하는 수준이었지 이것이 무슨 실형이 나오거나 또는 그 피선거권이 제한될 정도의 형량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그 지난 1심 선거법 판결을 보고 난 이후에는 당의 대처도 좀 달라질 것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단의 법리 대처도 조금 지금까지는 보다는 좀 달리 좀 섬세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헛다리 짚었다는 생각이 계속 선거법 과정에서 포인트는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를 갖고 했는데 그건 사실 무죄가 났거든요. 네. 근데 백현동 건이 사실은 이번 중형의 가장 핵심적인 거였기 때문에 백현동 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그 검찰의 기소 그 논리를 좀 깨트리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입장이 사법 살인이다, 뭐 이 판결에 대해서 이런 입장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결코 앞으로 이제 쭉 그 분위기상 유리하지 않게 작동할 것이다. 이런 우려 목소리도 나와요. 뭐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지만 판사가 물론 판사도 사람이라지만 판사가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판결이 바뀌면 안 되겠죠. 네. 판사는 그 죄에 대한 유무죄에 대한 과학적 자료, 그다음에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크게 주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이제 재판과 이제 선고 이런 이제 분위기로 민주당이 좀 이게 기존 전략에 좀 그 어떤 변화, 약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략의 변화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왜냐하면은 사실 재판을 재판 부담을 제일 드는 방법은 그냥 재판을 빨리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호소할 거 있으면 호소하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 반대 방향으로 해왔고 그 결과로 1심이 그렇게 나왔고 위증죄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의원직을 내놓고 또 다음 출마 안 하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모든 게 아주 정상적으로 그냥 순탄하게 가는데 이재명 대표 뭐 흔히 말하는 뭐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 입장에서는 방법은 결국 뭐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정권을 끌어내려서 대선을 치르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거는 결국은 탄핵하고 미단축 개헌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더 이제 가속을 붙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동력이 떨어졌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거기서도 또 의원직 상실행이 나오면 이제 뚝 떨어질 거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당 차원에서 그걸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뭐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이고 가결하면은 200표 이상 넘어갈 것 같고 하면은 아주 안 할 리가 있습니까? 하루가 급한데 네.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민주당 안에서 좀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다음 포스트 이재명의 민주당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다음 대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벌써 그 고민의 시점이 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동력이 뚝뚝 떨어지고 오히려 안에서 내부 단속이 좀 힘들고 그래서 서로 뭐 죽이니 많이 이런 막 그냥 그 격한 말까지 나오는 게 그런 분위기의 반증이거든요.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막 겉으로는 아니라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 내가 펄펄 살아있다고 그러지만 아닌 거죠 사실은. 포스트 이재명을 고민할 시점이 왔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2심, 3심 그 이재명 대표도 2심, 3심 잘 준비해서 네. 그걸 잘 뒤집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고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당이라는 게 그래도 같이 뜻을 모아서 뭔가 그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하는 집단인데 그 당의 대표 더군다나 유력 대선 후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그냥 그 카드를 버리고 다른 카드를 하자 이러면 그거야말로 의리도 없고 동제도 없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법적 어려움을 사법적 문제를 잘 헤쳐나올 수 있도록 법적 준비를 잘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당이 그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섬세하게 찾아서 지원해야 되는 문제고, 네. 현재 그래서 무슨 포스트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간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현재 당이 좀 더 질서 있게 그런 선택으로 나가는 길은 그 이후에 훨씬 더 이후에 판단할 문제지, 지금 당장은 뭐 제2의 뭐 이제 뭐 대선 후보 뭐 포스트 이재명 이런 얘기는 불필요하고, 또 그런 논란 자체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딱 지금 이 시점, 그 지난주에 첫 번째 재판에서는 1심 선고가 이제 좀 중하게 나오고 있고 25일 판결, 1심 판결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야 공수가 좀 바뀌는 분위기가 아니냐, 이제 그런 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여론조사가 아직까지는 뚜껑을 열어보면 결코 이제 그 여당이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지율이 정체인 상황인데 왜 그럴까요? 여당, 야당이 다 국민들의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네. 양쪽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이제 이 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플러스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하나씩 이제 현실화되어가는 네. 상황에서 우리 반사이익이라고 해야 될는지 하여튼 이 양쪽 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정부 여당 쪽으로 오게 만들려면은 정부 여당이 신뢰 있는 모습을, 믿음직한 모습을, 기대가 가고 희망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거든요. 네. 그게 뭡니까? 대통령 그때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할 때 약속했던 쇄신과 통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쇄신에 대해서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이죠. 그 통합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이제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확연하게 좀 바뀐 모습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 쪽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꽉 잡고 같이 가는 아직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이 움직일 계기가 별로 없는 거죠. 오히려 그거보다도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유죄 나고 나니까 오히려 뭐 희희낙낙하는 듯한 모습, 마치 여당이 그러면서 거꾸로 단합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싸움을 더 세게, 내부 싸움을 더 세게 하는 네. 그런 이전투구 모습 보이니까 바라보는 국민들이 이거 신뢰를 주겠습니까? 뭐 정부 여당이 예뻐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하도 실망스럽고 민주당, 흔히 말하는 개딸 민주당이 실망스러워서 그런 걸 뿐인데. 네. 그래서 공수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뭐 여당을 공격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고 보여요.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쇄신하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정략적으로 방탄을 하고 막 그 법원을 급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죠. 하지 마라. 법원의 독립을 지켜주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뭐 우리도 법원을 향해서 뭐 유죄를 내려라. 뭐 저는 물어보시니까 이제 전망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유죄해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법정 구속해야 된다 이런 말할 입장이 아니죠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그 결국 이제 대통령의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에서 이제 그 바뀌는 게 없고 친한 친윤계의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구도,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반사이익으로 얻는 게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예, 뭐 큰 틀에서 뭐 저도 그 같은 생각인데, 우선 지금 지지율 자체의 그 여당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여러 가지 그 둘러싼 논란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 영부인의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상황적 요인이라면 보다 구조적인 요인은 경제와 민생에 대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부나 여당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그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요. 물론 고민하고 계시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우리 문제를 알고 있나, 그리고 고민하고 있나,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그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좀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재판 결과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여당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오르진 않을 거예요. 뭐 최악의 경우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빠지거나 중도층이 좀 늘어날 수 있어도 네. 당장 그 여당 지지율은 빠지지 않고, 아마 이런 것이 되려면 근본적인 자기 혁신이 전제돼야 되고, 의정 대란이나 또는 그 경제 문제, 이런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네, 당내 이제 그 불협화음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친윤 친한계의 이제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제 관련한 당원 게시판 논란, 이게 이제 계속해서 불거지고 꺼지질 않고 있는데, 이게 좀 어디까지 갈까요? 사실 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봅니다. 경찰 수사하고 있거든요. 결과 나올 거고. 네. 그러면 다 정리될 건데, 문제는 그때까지 안 기다리는 거죠. 안 기다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쪽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뭐 당무 감사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뭐 한동훈 대표 책임져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좀 기다리면 다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 상황에서 그 계속 더 그 말이 점점 이게 커지고 있는 거는 한동훈 대표 자신이 좀 입장을 분명하게 좀 선명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한 대표 입장에서는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실관계를 100% 파악하기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저쪽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기 싸움을 벌이려고 공격해오는 걸 아는데, 이게 다 사실 이게 실체가 없는 건데 아무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수사 결과가 네. 나와야 아는 건데, 그걸 가지고 헛개비 잡고 서로 싸우는, 씨름하는 것밖에 안 되면, 그럼 결국은 결론은 안 나고 서로 이전 투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더구나 이제 1심 이재명 대표 1심 나고 난 뒤에 저런 거 보면은 또 저 사람들 이제 좀 더 숨쉴만 하니까 싸우네,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이렇게 보게 돼 있고. 네. 그러면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한동훈 대표 본인도 그 뭐 별로 도움 안 되죠, 그게. 그래서 뭐 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기본 입장은 밝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말한 대로 본인은 직접 관계 없다라고 했던 게 이제 기본 입장인 것 같고, 경찰 결과,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것 같고, 네. 거기서 결과가 나타나면은 뭐 사실이면 사실대로 또 그 입장 표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책임지거나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거를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 저 당은 참 딱하네, 이런 걸 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보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많은 그 범죄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통령 후보도 되고 당대표도 되고 이렇게 연명한 게,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도와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해서.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좀 딱하다, 이런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상대당의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대표의 발언이 묘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아까 자기하고 무관하다고 그랬지만, 그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완전히 그 부인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또 거짓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를 좀 이렇게 깊이 보면 저는 그 경찰 수사가 나오지 않을 거로 봐요, 이 결과가. 왜냐하면 이게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당 게시판에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이나 나쁜 말, 뭐 욕설을 썼다고 해서 그게 그 경찰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경찰이 결론을 낼 의무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게시판에 그 글을 쓰는 거는 당원들의 굉장히 자유의지에 쓰는 거고, 네. 그거를 그 어떤 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란 사람, 어떤 그 사용자가 홍길동이란 사람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쓴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욕설 비슷한 그런 감정을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안 되고, 또 당에서 누가 했다라는 걸 밝히는 것은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이재명 대표 연초에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네. 테러를 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우리 당이 다 그 정당 소속을
확인해주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게 확인하는 순간 개인정보법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거는 위법 사항은 아니고 다만 남아 있는 건 뭐냐? 그럼 이제 정치적 윤리적 문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자꾸 이제 주장하는 얘기는 한동훈 대표하고 깊은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알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실이면 사과하고 끝내는 게 제일 확실한 선택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수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당에서 그 사실을 의혹 제기한 유튜브를 고발할 방침이거든요. 네. 고발하면 그 사람이 처벌할지 말지를 경찰이 결정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관계가 뭔지를 이 사람이 의혹 제기한 게 사실인지 네. 아니면 거짓인지를 확인해야 그걸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라서 네. 경찰이 그 진상을 밝혀낼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군요. 예. 국민의힘이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오늘 그 조국 혁신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크게 이제 7가지 그리고 15개의 세부 사항을 담았습니다. 탄핵안의 이제 발의는 제적 과반 15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국회 통과에는 재석 3분의 2, 200명의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필요한데 탄핵안의 내용과 민주당의 동참 여부 오늘 두 분의 마지막 의견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안 보니까 뭐 부실 탄핵 아니고 말하자면 억지 탄핵인 거죠. 이건 민주당 의사하고도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이 그냥 당 차원에서 네.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도 생각과는 달리 이제 거의 상당히 좀 그 큰 패배를 당해서 그리고 또 그 당 대표이자 당의 뭐 사실상 뭐 전부나 마찬가지인 조국 대표 본인도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당의 활로를 위해서 이 치고 나간 거지 이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네.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래서 한 건 아니고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이 먼저 주도하죠. 이걸 뭐 조국 혁신당이 하도록 그 지켜보고 있다 따라가겠습니까? 그만큼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 경험 때문에 탄핵이랑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끝이 꼭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경험도 있고 그런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서 그런 의석을 확보하기도 가결 의석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지금 주저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 논의를 못 하고 있는 게 그 때문인데 저렇게 치고 나가니까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이건 이제 조국 혁신당이 먼저 얘기를 한 거고 아직 민주당의 당론은 아닌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까지 가 있지 않고 네. 특검 수용으로 돼 있는데 다만 어쨌든 탄핵의 문을 이제 연 거죠. 이 주요 정당이.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셨던 국회 내에서 200석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네. 탄핵안을 가결을 위해서 그러면 최소 국민의힘 의원이 4명 이상 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땐 그 당시 그 전신이죠. 국민의힘 그 전신에서 한 60명 이상의 가결표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제가 보기엔 20명 이상의 어떤 그 가결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 타당한 것도 있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과거 2004년도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헌재에서 기각했거든요. 네. 일부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그만둘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리 준비를 꼼꼼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역시 민심의 바다에서 판가름이 나야 됩니다. 네. 국민적 지지율이나 정부 여당에 대한 특히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어떻게 가는지 지난 2016년에 17년 당시 탄핵이 가능했던 것도 그 당시 여당 의원들이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함께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전제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